네, 이번 시간은 하나의 질환을 두고 증상, 원인, 치료법까지 알아보는 코너죠. 닥터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이승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닥터플러스에서 나눠볼 주제는 어떤 걸까요? 예, 최근 대란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질환입니다. 생활 습관의 문제, 그다음에 가족력, 그리고 현대인들, 직장인들이 건강검진 받기가 두려워지는 질환, 바로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더 무섭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알아두시고 건강관리에 꼭 도움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닥터플러스 주제는 당뇨병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죠. 심하면 실명까지 유발하기도 하는데 조금은 무섭지만 그래도 관리가 가능한 병, 당뇨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먼저 당뇨병이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뇨에서 당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이제 혈당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네. 당뇨병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는 뇨에서 당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임상적으로는 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은 충분한데 작용이 잘 안 되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혈관 속에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여러 대사 증후군들, 이걸 당뇨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뇨병이다라고 진단 내리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국제 당뇨병 센터의 기준을 보면 네. 공복혈당, 아침에 공복혈당은 이제 공복혈당 기준으로 100 미만, 그다음에 식후 밥을 먹고 2시간 이내에 140 미만. 이 범위가 정상 범위고요. 식후 2시간 이후에 이제 200 이상. 그다음에 네. 공복에 126 이상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 보시면 네. 정상과 당뇨병 사이에 간극이 있죠. 네네. 이 간극을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당뇨병은 아직은 아니고 이제 좀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집단군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정의를 좀 내려주자면 공복 혈당이 126 이상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일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진단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당뇨의 원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평소에 건강 상태나 몸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이상하게 혈당 수치만 점점 올라간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요새는 이제 최근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혹시 인체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하루 종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인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곳은 바로 뇌입니다. 그리고 그 뇌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그게 바로 당인가요? 당입니다. 탄수화물 당은 뇌가 유일하게 쓰는 이제 영양소이자 네. 하루 중에서 인체가 쓰는 에너지원의 60% 이상이 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말은 곧 이 혈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100과 200 사이라고 하는 일정한 범주 속에서 하루 종일 저희들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가 술을 먹은 다음 날 네. 꿀물을 찾는 분이 있으시죠? 네, 저요. 혹시 꿀물 드시나요? 네. 이상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 대사가 일어나고 네. 그러면 간은 순간에 저혈당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에 당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꿀물을 통해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 또 반면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찾는 음식이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초콜릿 같은 거 아닌가요? 초콜릿이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이 뇌가 많이 활동을 하고 그만큼 뇌가 요구하는 당을 많이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혈당이 내려가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 많은 당을 요구하고 이렇듯이 이제 혈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생활, 삶 자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초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혈당이 그냥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죠. 영구적으로 오르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혈당이 이제 생활 습관 쪽에 이제 생활 이제 환경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식생활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서 일정하게 혈당이 오르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이 될 경우 결국은 뭐냐면 내가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네. 그러한 생활이 지속이 되면 그 올라갔던 혈당들이 계속 가겠죠. 아. 자, 계속 가다 보면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네. 그 혈관 속에 있는 혈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몸이 쓰여져야 할 에너지원인 당이 네. 소모가 되는 일이 발생하죠. 음. 이때부터 이제 다양한 입마름이라든가 체중 감소라든가 갈증,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좀 고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당뇨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공복 혈당이랑 식후 혈당 모두 조건에 맞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식후 혈당은 140 미만인데 유난히 공복 혈당만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식사한 지 저 밥 먹은 지 7시간 됐어요. 지금 공복이에요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공복 혈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침에 기상 후 1시간 이내입니다. 그 이유는 아, 하루 중에서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네.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은 상태입니다. 네네. 우리가 잠을 잘 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어떤 걸 말하냐면 뇌가 충분히 쉬어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뇌가 당을 많이 쓴다 그랬죠. 네네네. 그러니까 잠을 잤다. 수면 이후에는 뇌가 가장 쉬어줬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최소로 필요한 몸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에너지가 가장 최소로 필요한 그 순간에 혈관 속의 당 수치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몸에서. 근데 이 공복 혈당이 높다. 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게 네네. 첫 번째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라는 거죠. 못 자는 경우. 네, 그러니까 자는 동안 중간에 자주 깨거나 네. 이제 늦게 주무시거나 잠의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잠은 자기는 잤는데 에너지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뇌가 깨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뇌의 영양소인 당이 저장되어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저장되어야 하지만 나와 있는 거죠. 네. 예, 사실은 수면 중에는 당이 간이라든가 지방세포에 저장되어야 되는데 네. 제대로 깊은 수면을 못 자다 보니까 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공복혈당이 올라가는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요. 네. 두 번째는 잠은 깊이 잘 잤는데 네. 그러면 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간이라든가 지방세포, 단백질 형태로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저장을 시켜주는 췌장의 인슐린의 시스템이라든가 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당이 저장이 잘 못 되는 경우, 자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공복 혈당만 올라가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당뇨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당뇨병도 종류별로 나눌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에 혈당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 서양의학적으로는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 혈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장을 간, 지방, 단백질 형태로 근육 이쪽으로 혈관 속에 있는 당을 저장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네. 이 췌장에서 분비하는 이 인슐린 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경우를 일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네네.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네. 또한 이제 2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슐린 비의존형. 결국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정상이다. 다만 인슐린 정상인데 이 인슐린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몸에 어떠한 저항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되는 당뇨군이 2형이고 네.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환자분들의 90% 정도는 대부분 다 2형 당뇨병입니다. 90% 이상이 인슐린 기능이 제대로 못 발휘해서 아니죠. 제대로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작용을 못하게 하는 몸에 문제가 있는 환자군이라는 거죠. 다른 환경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그렇죠. 못하게 막는 그렇죠.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 당뇨병의 원인을 보통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앞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혈당이라고 하는 부분의 분비와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국소적으로 보면 이제 인슐린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인체가 필요로 하는 당을 절대적으로 조절해 주는 부분들은 한의학에서는 전신이 관계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가령 전해질 균형.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피가
이제 산성화가 되고 탁해진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이 과정에서도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도 당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장부가 폐입니다. 폐. 네. 그리고 소화 기능, 내가 제대로 소화 흡수를 하느냐, 간에서 대사가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혈당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신장에서 노폐물을 잘 걸러주느냐, 재흡수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당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의 장부가 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상부, 심장과 폐, 중초, 그 다음에 이제 위장과 비장, 하초, 간하고 신장 이런 식으로 상중하에 열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담음이 문제가 있느냐 어열이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한의학적으로는 구분을 해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상중하로 나눠서 그렇죠. 구분 후에 치료를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생활습관이 나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도 그만큼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모든 병 자체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환자의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네. 수면 시간, 먹는 식생활, 그다음에 운동 부족, 네. 다양한 이제 체력적인 거기에 특성까지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똑같은 생활 습관을 가졌는데 누구는 당뇨병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이런 거는 뭐 체질적으로 따져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당뇨병을 가족력이 강한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좁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 어떠한 공간에 네. 똑같은 사람 10명을 한 곳에 나쁜 말로 표현 가둬놓고 네네네. 10일간 만약에 굶겨요. 네. 그러니까 원인은 10명은 똑같이 10일간 굶었다라고 하는 동일한 조건인데 네. 이제 불편한 증상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다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통을 호소할 수가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눈이 앞이 안 보인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가만히 그냥 쓰러져 있는 분도 있고 어. 그 말은 곧 같은 원인이 작용했지만 환자들의 각자의 체질과 각자의 평상시의 특성 때문에 서로 다른 질환과 다른 증상으로 이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쯤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모든 병에서도 마찬가지고 당뇨에서도 마찬가지고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전력이라는 유전적인 병하고 가족력을 명확하게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게 PKU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네. 이 질환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일반 아미노산 자체를 갖다가 몸에서 대사가 잘 안 되는 질환인데 네. 우리가 염색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유전자. 네네. 이 유전자 염색체에 열성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상에 특정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유전자 문제가 대를 거치면서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 것을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네. 가족력이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표현하면 우리 아들은 내 닮아서 피부가 약해. 네. 우리 아들은 내 닮아서 소화가 잘 안 돼.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쵸. 그 말은 비슷한 환경에 그다음에 비슷한 식생활의 문화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질환에 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족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확실히 유전적인 영향과 가족력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이 페닐케톤요증은 유전적 원인이 분명한 질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잘 분비되는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잘 안 그렇죠. 된다. 그러면 2형 당뇨병과는 굉장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1형가요? 2형이요. 그렇죠. 2형 당뇨병의 아까 이제 2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네. 사실은 이제 인슐린 분비는 정상적인데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뭐 간이라든가 다른 대사 장부 기능에 문제가 있겠죠. 네. 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한 개가 가족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서 비슷한 식생활과 네. 비슷한 장부 기능 때문에 2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이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당뇨병의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의 한방 치료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바로 네. 음식 관리라는 거죠. 네네. 식생활 관리. 그 말은 곧 생활 습관병이 생활 속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답도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에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음식 관리라는 측면에서 혹시 식약 동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어떤 식약 말인가요? 동원이라는 것이 네. 음식과 한약은 그 근원이 같다라는 말인데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밥상 위에 부추가 올라왔네. 네. 콩나물이 올라왔네. 네. 대추, 마늘이 있네. 네. 콩이 올라왔네. 된장이 올라왔네. 연근이 올라왔네.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밥상의 반찬이죠. 네네. 이걸 제가 한약재 이름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네. 마늘을 한약재 이름으로는 대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부추의 씨를 우리는 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연근을 갖다가 연근의 씨앗을 우리는 연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음. 도라지는 길경, 콩은 백편두. 곧 음. 이름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식생활에 올라오는 식단에 올라오는 음식이나 우리가 한의원에 처방하는 한약이나 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한의원에서는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 몸에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맛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네. 맛은 없는데 몸에 좋은 것만 먹으라 그러면 한계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럼 우리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 개개인의 몸에 맞는 식사를 차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 바로 당뇨이기 때문에 한약 치료가 곧 음식의 가장 적절한 부분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의원의 한약 치료가 당뇨 치료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죠. 한약재를 보통 어렵게만 생각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음식들을 이 한약재를 통해서 한 번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과 운동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치료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 당뇨 환자 최근에 이제 현대인들의 당뇨 환자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한 개가 사실은 스트레스죠. 네,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이 결국은 뇌의 뇌 세포의 활동이 많아지고 그 속에서 이제 잠을 늦게 주무심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서 계속해서 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상부 쪽으로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열이 발생하고 하부 쪽으로는 몸이 냉해지는 이러한 부분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또 목욕요법이라든가 반신욕, 목욕요법이요? 예, 반신욕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처방을 하기도 하고 아, 두 번째로는 이제 침 치료, 상하의 기운의 편차를 저희들이 조기치신, 침의 효과를 조기치신이라고 해요. 기운을 조절해서 그 생명의 건강을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침 치료를 저희들이 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분들이 좀 더 빠르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양방 치료에서는 기본적으로 혈당 관리가 필수잖아요. 네. 근데 한의학에서는 그렇지 않나 봐요? 혈당 관리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인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혈당만을 관리할 것인가 네. 아니면 근원적인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네. 몸의 장부 기능을 바로잡아서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회복시켜서 혈당을 관리할 것인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제 환자의 개별적인 생활 습관을 찾아서 그걸 교정해드리고 네. 장부 기능을 바로잡아서 혈당이 관리되도록 도와드리죠. 이렇게 하면 혈당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앞서 당뇨병의 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요당, 네.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그 부분까지가 치료가 되어야지만 합병증이 예방될 수 있고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보다는 근원적인 것들을 치료를 하는 게 혈당 관리에도 기본이다. 그렇죠. 그런 거를 한의학에서는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양방 치료에서는 그런 평생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한의학에서는 근원적인 치료를 하니까 이런 평생 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당뇨병에 앞서 이제 당뇨병을 혈당이라고 하는 부분만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네. 혈당에 좋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네네. 대표적으로 여주도 있고 돼지 네. 감자도 있고 이제 혈당에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먹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환자별로 한의학적으로 여주를 고가라고 하는 한약재의 이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라고 하는 처방을 저희들이 당뇨 환자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네. 돼지 감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소위 음. 말하니까 저희들은 그때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드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환자분들은 혈당이 떨어지기 혈당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먹고 관리하는데 이 혈당이라는 것이 이제 특성상 아까 앞서 설명했다시피 뇌가 필요로 하는 건 당이기 때문에 이 혈당을 일정하게 그것만 가다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것만 가다 놓기 위해서 당을 너무 줄이거나 당 섭취를 줄이거나 무리한 관리들은 오히려 몸의 건강에 해를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평생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보편적인 건강관리법들을 네네. 시행을 하고 각자 특히 조기에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정상이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가 정상이고 다른 대사 기능만 치료해드리면 그 뒤로도 이제 스스로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혈당 관리가 가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평생으로서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체질과 이 질환에 따라 관리를 그렇죠. 해주는 게 맞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병은 사실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이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이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면 이제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요. 네. 급성 합병증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케톤산증, 그다음에 고혈당성 혼수, 그다음에 저혈당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케톤산증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네. 지방을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빼다 보면 이제 지방의 노폐물인 산물인 이제 케톤이라는 것이 혈관 속에 누적이 되면서 피가 산성화가 됩니다. 네네. 이 산성화가 되면 몸은 반대적으로 이제 알칼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호흡 곤란이 발생하고 두통이 생기고 복통이 생기고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당뇨 환자들한테도 자주 발생하는 증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혈당이 500 이상, 600 이상이 올라갔을 때 가끔 이제 고혈당성 혼수가 오고. 근데 가장 흔한 급성 합병증은 바로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이요. 예. 아이러니한 게 혈당이 높아서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네. 오히려 혈당이 너무 낮아서 문제되는 것이 지금 당뇨 환자들의 또 현실입니다. 그러게요. 참 특이하네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앞서 설명했다시피 혈당이 올라간 자기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몸에 어떠한 문제를 케어하기보다는 당장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무리하게 식사를 극단적으로 이제 제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다라든가 그리고 매끼 식사는 조금 하는데 매번 운동을 또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 네네. 그러니까 온리 혈당이라는 부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이분들이 반대적으로 이제 저혈당이라고 하는 또 위험한 부분 노출되는데 이 저혈당은 뇌가 10초만 당을 공급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혈당이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의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한의사 이승원 원장님과 함께 이 당뇨병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접근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당뇨병 환자들이 이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극복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너무 이제 당뇨 환자분들에게 제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 식생활에 대해서는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기보다는 이제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부분, 네. 그리고 인체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도 일정한 부분은 공급돼야 된다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도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해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당을 소모하는 방법을 쓰기보다는 자기의 체질과 자기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당을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일정한 부분을 충분히 병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 환자분들의 인식 전환입니다. 네. 그 인식 전환 중에서는 초반에 당뇨를 평생 나는 관리해야 돼. 당뇨 한번 걸리면 평생 약 먹어야 돼. 이런 관리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당뇨를 진단받더라도 초반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외시를 합니다. 평생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지 마시고 초반이기 때문에 췌장 기능이 정상인 2형 당뇨병이다. 결국은 내 인슐린이 건강할 때 다른 장부의 기능을 바로잡아서 고쳐주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교정해 주시면 오히려 치료를 통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내 체질에 맞는 생활 습관을 찾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항상 최고의 명의는 네. 의사들이 아니라 네. 자기 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자기 몸을 위해서 꾸준한 습관을 지켜주는 환자 본인이 제가 명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 네. 명언이네요. 네. 최고의 명의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려주신 생활 습관들을 잘 지켜서 당뇨병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